구청장의 장모가 기소된 것보다도 제가 좀 어제 굉장히 당혹스럽고 황당하게 생각하는 건 예. 뭐냐면은요. 어제가 이제 코로나 방역이 2단계로 격상된 날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이 이제 수능 입시가 있어서 지금 전국의 수험생들과 학부모들 모든 사람들 정부에서조차도 아 이거를 어떻게 잘 극복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을 시점이고 자영업자들은 지금 어제부터 장사를 못하니까 그러지 않아도 지금 굉장히 힘든 시점인데 뭐 중대한 무슨 비리라고 새롭게 나와 있는 내용도 없어요. 그런데 기자들한테조차도 갑작스럽게 통보를 해가지고 기자들이 항의할 정도로 예. 이걸 무슨 전격적으로 막 이렇게 그 직무배제를 하고 뭐 징계 청구를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더더군다나 이게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을 법무부 장관이 직무정지시킨다. 이거를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요? 과연 이게 정부인가? 나라가 이런 식으로 가도 되는가? 예. 아마 많은 국민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 그럼 법무부 장관이 판사 출신인데 예. 이거를 징계 사유로 넣었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는 게요. 지금 2018년 11월경의 시점이라는 거는 이미 JTBC의 태블릿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검찰은 기소를 해서 그 공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재판에 가는 과정들이고 예를 들면 기소가 되기 전에 뭔가 홍 회장이 아 우리 건 잘 봐달라 세게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그러면 상황이 다르죠. 예. 그런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행위가 이미 그 이전에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공정성을 어떻게 훼손을 하죠?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서울중앙지검장이 있을 때 문무일 총장한테도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라는 문제가 어제 오늘에 알려진 사실이 아니라는 데에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요. 홍석현 회장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사의 사주도 만났었고 이곳을 이제 와서 소위 징계거리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 기소가 된 이후에 언론사 사주를 혼자서 독대한 것도 아니고 많은 지인들하고 만난 걸 가지고 기소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 검찰이든지 공직자들이 누구든지 아마 언론사 사주는 누구든 만나면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아마. 사찰이란 표현을 넘어서서 불법 사찰이라는 표현을 예. 썼어요. 그거는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불법 사찰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징계할 사안이 아니고요. 재판에 갈 사안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검에서 하는 얘기를 보면 세 단계의 정보가 있다고 봐야 돼요. 하나는 보통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 법조인에 대해서 한 여러 가지 신상 명세나 이런 게 나와 있는 법조인 대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그 조회를 해보면 쭉 가정관계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위 수사정보기획관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조인, 특히 이제 그 재판부에 대한 성향 자료가 존재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대검도 그렇고 각 지검도 마찬가지고 공판을 하는 데 있어서 저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공판을 준비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따라서 공소를 제기한 내용이 유죄로 판결받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미 대검에 있는 수사정보기획관실에서 갖고 있는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찰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불법 사찰을 받은 대표적인 사례인데 제 주변의 사람들 만나서 정태근이 어디 가서 술 먹니? 어디 가서 돈 받은 일 없니? 이런 걸 조사하러 다니는 게 사찰이에요. 예. 그런데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사찰도 아니고 불법 사찰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명료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 범죄 행위에 대해서 막연하게 무슨 정보를 취합해서 반포 강력부에 넘겨줬다? 이게 불법 사찰이다? 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판사 출신인데 저런 기준으로 만약에 재판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판결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불법 사찰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사찰의 내용이 뭔지를 얘기하지 않고 불법 사찰이다 얘기한 것. 저는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예.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무죄로 추정을 하게 돼요. 지금 저 얘기는 뭐냐면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아 이거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낸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아까 제가 계속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판사 출신이라고 얘기했는데 판결 그렇게 합니까? 누가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보낸 것 같아. 이런 판결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성명불상자라고 썼어요. 예. 그러니까 저 얘기를 그대로 얘기하면 아 나는 아무런 증거가 없지만 윤석열 총장이 성명불상자한테 보냈고 성명불상자가 유출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판단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면 이걸 가지고 직무정지를 시키고 징계를 청구해요. 또 한 가지 지금 한명숙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주장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이미 이건 징계 시효가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감찰부에서 만든 게 안 맞아서 그래서 인권부에서 조사하라고 얘기했다는 거다.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그게 어떻게 감찰을 방해한 거죠? 그러면 이 대검찰청은 그리고 검찰총장은 아니 법무부에서 지시한 대로 모든 걸 다 해야 되나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그냥 검찰총장 하셔야죠. 불명확한 게 아니라 근거가 없다니까요. 근거가 없다. 이렇게. 근거가 없는 걸 가지고 아니, 우리 감찰을 하고 징계를 하겠다고 얘기하는 정태균 거예요. 의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중요한 이유는요. 검찰이 준사법기관으로 갖고 있는 소위 수사, 기소에 대한 권한을 소위 정파적 견해에 따라서 치우쳐서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일관되게 과거의 권력이든 뭐 지금 살아있는 권력이든 또는 누가 관여가 됐든 권력의 네. 핵심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죄가 있으면 묻겠다. 더더군다나 약자에 대한 데는 더 엄하게 묻겠다. 이게 일관된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사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계속 훼손하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과 추미애 장관이에요. 예를 들면 검찰총장이 퇴임 후의 문제에 관련해서 나 정치 안 하겠다. 이 답변을 안 한 것이 정치적 중립을 위배했다고 한다면 아니 대한민국이 자기 퇴임 이후에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보다 더 폭넓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주지 않는 사상을 머리에 생각을 또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봉사하는 그런 나라예요? 예.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저게 왜 정치적 중립이 위배했는지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얘기를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네. 그 문제 이전에 지적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요. 이번에 감찰 과정에서 법무부 감찰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윤석열 총장이 아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법무부의 감찰 규정에 보면은요, 4가지 사항을 위반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감찰은 누가 지휘하도록 되어 있냐면요, 감찰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감찰관이 누구냐면 유역 검사장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을 감찰에 대해서 지휘한 사람은 누구냐면 박은정 감찰 담당관입니다. 추미애 장관하고 가까운 사이죠. 그래서 유역 검사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해야 된다, 절차를 밟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유역 검사장의 지휘를 받지도 않고 이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그냥 예. 보내버렸어요. 명백한 규정 위반이에요. 그리고 감찰을 할 때에는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감찰할지 해서 보내라는 규정이 있어요. 예. 오히려 자신들이 얘기한 부분들, 자신들이 위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 절차를 밟아서 하면 윤석열 총장 감찰에 응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뭘 감찰하는지 좀 가져와 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무조건 대면 조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찰 규정을 위반해서 감찰을 강행한 것에 대한 직권남용죄를 받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오히려 윤석열 총장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추미애 장관과 예. 박은정 감찰 담당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형사상 소추가 불가피하다고 보죠. 예. 원래는 그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법무부 장관인데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요청했기 때문에 본인은 위원장을 못하고 대행을 할 것인데요. 예. 아마 이제 검사 둘에다가 외부의 전문가 3사람 그리고 이제 이 법무부 차관이 이제 자리를 하게 되면 과반수 이상 의결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나머지 추천하는 사람들을 법무부 장관 의도대로 할 테니까. 근데 문제는 견책 조치는 모르겠습니다만 해임부터 시작해서 뭐 쭉 그 이상의 뭐 감봉 이런 조치를 하려면
누가 징계를 승인해야 되냐면 대통령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견책을 제외한 감봉, 정직, 면직, 해임은 대통령이 해야 대통령이 해야 됩니다. 되는군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리잖아요.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법 집행이 공정하게 되고 있는가를 잘 관리하라고 하는 사람이고, 검찰은 준사법기관이긴 하지만 행정부에 속해 있으면서 기소와 소추를 담당하시는 분들이에요. 거기에 수장으로 장관급 검찰총장을 앉혀놓고 있어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직무정지를 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사태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죠. 예. 아니 대통령이 오늘도 페이스북에 그렇게 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서로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게 무슨 존중받는 사회예요. 법무부 장관은 어느 날 갑자기 나와가지고 검찰총장 너 일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판국인데, 어차피 징계가 진행돼도 대통령이 사인을 할 사안이에요. 물론 네. 거기까지 가면 안 되죠. 예를 들면 그걸 가지고 검찰총장이 또 소송을 냈다? 예. 이거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정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검찰총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문제가 이렇게 계속 방치된다? 저는 이럴 수는 없는 문제라고 보죠. 오늘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윤 총장 국회에 나와서 얘기해봐라 했더니만은 지금 민주당에서 말렸잖아요. 예. 아마 국정조사하면 윤석열 총장 국회 나와서 나 조사 다 받겠다. 그동안 있었던 얘기, 나에 대한 혐의 다 얘기하겠다.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이낙연 대표가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충격적이면 탄핵하시라 이거예요. 국회에서. 사실은 검찰총장은요, 대통령도 임명을 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해임할 권한이 없어요, 법적으로요. 그런 물러났으면 좋겠다라는,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예. 전할 뿐이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 징계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위법한 사안이 있어서 당신 탄핵해야 돼.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은 과반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로는 윤 총장 혐의가 충격적이다고 얘기를 하면서 예. 스스로 사퇴하라. 충격적이면 국회에 5분의 3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탄핵하시라니까요. 그것도 하지 못할 거면서 말로써 충격적이고 사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또 오늘이라도 추미애 장관도 국회에 오시고 윤석열 총장도 국회에 와가지고 네. 우리 현안 질의하자. 그래서 지금 오늘 저희 얘기에서 밝혀지지 않은 구체적인 근거가 뭐냐라는 것을 당연하게 추미애 장관은 얘기를 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이거 다 근거 없는 거면 근거 없는 대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데 답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민주당은 실제로 윤 총장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걸 원치 않아요. 제가 보기엔 국정감사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